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부발전 기계직에 지원한 정병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공업고등학교 졸업한 저의 친형의 조언을 받아 CAD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CAD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CAD 경진반이 있는 수원공고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원공고 CAD 경진반에서 매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CAD를 하였고 CAD가 저의 적성에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끈기가 있는 성격으로 목표를 정하면 아무리 중간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적성을 살려 한국 서부의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명품 대회를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혹시 거기 참가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 생각을 하는 데는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는 이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이 있는 친구를 모으고 같이 팀을 구성하여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가 음, 저희 설계를 하는 데는 일단 작업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 창의성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도면에 나의 내용을 표현하기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발명대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저희 부분은 네. 일단 활용성이 좋다는 면에서 있는데 저희가 내놓은 상품이 립스틱 이제 뚜껑에 이제 이물질 제거하는 이제 뚜껑을 만드는 건데요. 네. 그게 활용성에서 일단 원래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립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다시 사용할 때 이물질이 종종 묻어있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뚜껑에 작은 칼날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제 살짝만 호 뜨는 식으로 만들 수 있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 구상하여 이제 아이디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일단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낸 아이디어입니까? 조금 전에 네, 얘기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고 네. 그 외에도 아이디어 내야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아이디어 낸 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팀원들의 호응이 제일 좋은 걸 이제 평가하여 그 아이디어 나온 게 이 립스틱 뚜껑 이물질 제거기입니다.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서 동상을 수상했는데 실제 자소서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과정이나 실제 제시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평가받을 만한 아이디어여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근무가 가능하신가요? 발전소가 다 이렇게 오지 쪽이나 이런 지방에 다 위치가 해 있는 편인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한국 서부발전은 본사는 태안에 위치해 있고 그 외에 평택, 서인천, 군산에 위치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평택이나 서인천에 배치하게 된다면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서인천에 배치하게 되면 집에서 정상 출근이 가능하고 군산이나 이제 본사인 태안에 배치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자취를 해서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평소 집에서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해 본 적이 있나요? 떨어져서 생활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일단 평소에 독립적으로 많이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알아서 자취를 할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혹시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네, 뭐 급하게 또 해외 사업에 투입되게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해외에 투입하게 된다면 일단 제일 큰 장벽이 외국어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외국어를 일단 제일 잘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일단 학원에 등록한 다음에 일단 우선순위 학원 정하고 그 학원에서 영어를 마스터를 생활에 이제 제일 목표를 가지고 생활한 다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해외 연수 가서 이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멀리 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발전소 자체가 지방이나 뭐 그런 오지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예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를 할지 뭐 가까운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고 먼 지역에서는 자취를 하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잘 밝혀줬던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질문에는 내가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경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두 군데 했는데 1학년 때는 캐드 동아리 했고 2학년 때는 선반 동아리 했네요. 네. 그렇죠? 뭐 이게 그 학년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중도에 그만둔 건가요?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일단 저희 전공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1학년 때는 기본이 캐드가 중요하다 생각하여 캐드 경진반에 들어간 거고 2학년 때는 이제 실전 경험인 실무 경험을 터득하기 위하여 일부러 선반 동아리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이랬을 때 어쨌든 이게 팀이잖아요. 네. 팀이고 같이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내가 나갔었을 때 좀 아쉬워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반응은 캐드 동아리에 나올 때 저희 동기도 있었는데 동기도 저 같이 이제 저와 비슷한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나와서 일단 뒷 끝맞음이 좀 아쉽지 않았고 나올 때는 일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냐고. 네, 선배님들하고 좀 선생님도- 마찰 같은 거 없었어요? 네? 마찰 같은 거 없었어요? 왜 마찰? 나가냐? 마찰은 있었는데 제가 꿈을 이제 한국 서부발전이나 여러 공기업을 알아보고 이제 친환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많이 알아봐서 갖고 싶다고 생각. 제가 그 어떤 직업을 마찰이 있었죠? 마찰은 일단 갑자기 잘하다가 왜 나갔는지. 그런데 저는 저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서 저는 캐드 경진반도 좋지만 저의 꿈은 이제 친환경 발전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저의 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네.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남아있는 네. 사람들은 이제 저희 선배밖에 없었는데 네. 선배님들은 저희가 저와 동기가 나오는 데는 크게 상관을 안 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오는 데는 일단 저희가 꿈을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전에는 마찰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마찰이 있었습니다. 후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까는 마찰이 있었다고 했고 지금은 나올 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병찬 씨가 이 마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찰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쉬움을 마찰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의견을 계속 내세운 서로의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찰을 음. 인간끼리의 음.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선배님들은 저희가 나가는 거에 좀 아쉬워하셨기 때문에 남기를 바랬는데 저희는 나가고 싶은 그런 면에서 마찰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가진 동아리는 선반 동아리입니까? 아니면 캐드 동아리입니까? 캐드 동아리입니다. 애착은 캐드 동아리가 더 있었고 네. 이유는 또 뭐죠? 캐드 동아리는 매일 밤 학교 10시까지 남아서 캐드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선배님들과 같이 의사소통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친분 관계도 많이 쌓았는데 당연히 애착이 많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반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캐드 동아리에 비해서 애착이 안 간 이유가 뭐죠? 선반 동아리는 금요일 오후마다 실시하는 의무적인 동아리 활동입니다. 조직 적응력적인 어떤 측면에서 동아리 경험을 통해서 조직 적응력이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그 전반적으로 직무에 대한 역량이나 전공 지식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팀워크라든지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인성적 어떤 측면이 어떨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깊게 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답을 할 때 다소 약간은 뭔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회사에 잘 꾸며져서 말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설퍼 보인다거나 좀 약간 불필요한 언급을 한다거나 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에 설계에 관심이 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기계로 관심이 옮겨졌는데 혹시 그런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예. 졸업하신 친형이 있는데 네. 친형도 다른 학교에서 CAD 경진반을 했었습니다. 그 CAD 경진반을 하는 거 보고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이야기 듣고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기계로 관심이 옮겨간 이유는 뭐예요? 기계에 관심 옮겨간 이유가 네. 제가 산업, 공업이나 이런 분야를 많이 알아보았는데 예. 설계 부분에서 건축이나 기계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기계가 이제 산업의 기본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계로 선택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기계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이제 화석연료나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이걸 이제 연소시켜서 발전시키고 전기를 생산하여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정비, 점검, 보수 직무나 아니면은 이 발전소를 설계하는 직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설계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지하고 점검하는 일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설계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제가 원하는 직무에도 이제 원하지 않는 직무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일부러 선반 동아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실전 경험을 터득하기 위해. 그 본인이 기계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면 어떤 걸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계직에서 저의 강점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CAD 경진반 때 도면을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평소에도 스마트폰으로 메모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나중에 제가 일을 할 때 업무를 받아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큰 강점은 꼼꼼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꼼꼼함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나 사례까지 같이 이야기해주면 면접관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텐데요. 꼼꼼함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즉 주장만 하고 사례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 봉사활동 혹시 경험 있나요? 네, 저는 언제 하셨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음.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떤 걸 하셨나요? 이제 저는 식물원에서 종사했습니다. 식물원? 네, 식물원에서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네, 식물원에서 봉사활동 선택한 이유가 음. 일단 식물의 환경적인 측면을 알고 가면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라고 때문에 지원하였고, 본인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싶어서? 네,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자 했지만 일단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서부 발전은 LNG 천연가스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도 사업을 넓히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일부러 식물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 봉사활동에서 무엇을 깨닫거나 배웠습니까? 배운 점은 일단 당연히 쓰레기 길거리에 버리는 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버리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환경 파괴, 이제 식물원의 꽃을 보고 환경 파괴로 이런 꽃들이 없어진다 생각하니 인성적인 어떤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찾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소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도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다, 난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약간 봉사활동의 의미가 다소 좀 퇴색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서부발전에서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에서 저를 만약 뽑게 된다면 기사에 좋은 영업 실적을 남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병찬 학생이랑 모의 네. 면접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선생님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마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 실수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 평가,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하자면 네, 좀 C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네, C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 아직 면접에 대한 좀 이미지 같은 것을 잘 형성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답을 할 때 약간 너무 결론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말을 좀 빙빙 돌리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이 친구는 목표지향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네. 뭔가 제가 이제 코칭을 해준다면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음, 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중화를 같이 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네. 아직 그렇게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을 아직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우리 큰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입사 지원서를 보고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면접 결과는 음,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다. 네. 잘 준비한 학생이지만 그래서 저는 C를 줬습니다. 네. 저도 두 분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네. 전문성은 정말 뭐 탁월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뭐 능력을 갖췄지만 사실 인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 조직원으로서 일할 때 저는 딱 봤는데 로봇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C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답변 요령이 없어서 네. 아마 솔직함이 음,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네. 많이 떨렸을 거예요. 네. 네, 정병찬 학생 우리 모의 면접했는데요. 네.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막상 하기 전에는 진짜 다리가 후들들 정도로 떨렸는데 음, 딱 할 때는 이제 머리는 백지장이 되고 음.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일단 후련하기는 하네요. 네. 아 그래요? 네. 후회는 없나요? 후에는 네. 중간에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어떤 부분을 실수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경진반에서 나올 때 선배들 의견 조우할 때 그 부분 잘 대답하지 못한 점에 이제 너무 후회가 남아요. 다음에 실전 면접 때는 더 준비를 잘 해서 가면 되니까요. 네. 네, 아쉬움은 이제 좀 털어버리고. 네. 네, 그 면접 보면서 가장 좀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1학년 때, 2학년 때 저 동아리 활동할 때 음, 어느 게 더 우선시했는지 음, 그러면은 어느 거 우선시 일단 저는 생각으로는 제 생각을 말했는데 말한 게 적절한 건지 음,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좀 네. 궁금한 거죠? 네. 왜 하셨죠? 약간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뭐 어떤 조직 기여도라든지 어떤 팀워크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뭐 되게 뭘 더 우선했다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네. 둘 다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단체였다고 말하는 걸 사실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뭔가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 이게 더 중요했다. 근데 왜 나왔냐? 서부터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뭔가 말에 휘말리고 사건 사고에 빠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본인이 되게 창의적이라고 했었는데 답변은 창의적이지 않고 뭔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요? 생각이 너무 답변을 할 때. 너무 긴장해서 네, 그런 것 오히려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도 면접관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데 네.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솔직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병찬 학생 또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잘한 네. 부분도 있죠. 네, 큰형님 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자소서를 보고 아 이거 어떤 학생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네, 면접에서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성이 되게 좋은 음. 지원자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깊이 있게 알아왔고 또 일부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방향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죠. 예를 들면 오지 근무, 먼 곳에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은 비교적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아이디어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질문했을 때 본인의 아이디어가 뚜렷했고 또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나 사전 노력도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회사나 뭐 직무에 대한 부분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병찬 학생이 네. 창의성을 왜 중요하냐, 일을 음. 하는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또 얹혀서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의 답변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뭐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대답도 좀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병찬 학생 취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두 개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음,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제작하고 음, 이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음, 이제 질문이 제가 자기소개서에 비슷한 상황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을 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따로 그 자리에서 구상하여 제 의견을 말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역으로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내용이 경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 맞나요? 저는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살짝 변형해서 답변하면 무리가 없겠죠. 저는 그 자기소개를 볼 때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반으로 이제 그런 소재를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 질문의 대답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거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다른 소재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음, 면접을 볼 때 음, 이제 원래 양복이 규정이었는데 양복 규정이 해지되고 자유복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만약에 그 자유복 규정도 학생한테도 적용되는지 그게 음. 궁금합니다. 이게 보통 공공기관에서 정장을 이제 입고 오라고 하는 데는 그냥 규정이 있으면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데 보통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고 네, 그 면접장에 갑니다. 단정한 모습, 학생으로서의 가장 단정한 모습은 교복이거든요. 그래서 고졸 채용에서는 교복을 주로 입고 가는데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면 다 같이 이제 티셔츠를 입고 같이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하의는 교복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요. 위에는 주어진 복장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더 있으신가요? 예, 궁금한 질문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충분하시다면 저희가 또 우리 병찬 학생 또 내년에 이제 열심히 또 취업을 향해 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형님부터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어떨 때는 오히려 솔직한 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이 질문을 했으면 항상 결론부터 대답하는 습관을 좀 지녀야 됩니다. 요거는 좀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조금 장황해, 답변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장황한데 이 부분을 좀 줄여주면 훨씬 더 좋은 면접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나이가 어리고 그 취업 준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네, 면접의 다양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의도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의도에 맞는 답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아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저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뭔가 약간은 좀 일관성도 굉장히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미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이는 듯한 이미지 막 손도 계속 어쩔 줄 모르고 가장 이제 심각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 컨택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 자꾸 눈이 막 땅에 떨어져 있고 아이 컨택 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은 항상 상대방의 눈을 내가 피할 필요는 없어. 상대방이 피해도 좋으니까 나는 계속 상대방을 지그시 웃으면서 좀 쳐다봐야 된다. 너무 또 심각하게 쳐다보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좀 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회사한테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왜 했냐라고 했었을 때도 회사한테 뭔가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답변이 막 이게 좀 솔직해 보이지 못하고 우리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의도한 부분에 좀 맞지 않는 답을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나왔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저희 단점을 많이 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의 이런 독설이 독설은 아니죠, 그죠? 굉장히 오늘 따뜻하게 해준 건데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의 이런 조언이 네, 취업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또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